안녕하세요 여러분. 변함없이 많은 분들이 채널 앞에 모여주셨네요. 아이디 될 때까지 지원한다님, 공기업 그까짓 것뭐 나도 한번 님, 임기제는 너와 나를 위해 만들었다님, 나이는 숫자일 뿐이지 님, 올해는 반드시 4대 보험 가입한다님, 모두 반갑습니다. 니마오나 취업연구소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입사 지원을 위한 나라 일터의 채용 공고를 분석하여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을 위한 강의를 포기하지 않고 쭉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이 강의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강의를 시청하기 전에 조금씩 좋아요, 구독, 응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해군 전문 군무 경력관 일반 임기제 채용 시험 지원에 대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강의 중 2부 순서입니다. 혹시라도 바쁘셔서 강의 영상을 띄엄띄엄 보시거나 아니면 빨리 감기로 점프하신다면 첫사랑과 헤어진 이후에 최대의 후회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 나름 헛소린데요 하시는 분은 네, 이해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을 위해 우선 모집 공고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에 적용하는 방법과 예시가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보시는 것이 합격을 위한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 강의하는 저의 소개에는 우측 상단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한 사람의 프로필은 중요하겠죠? 일부 강의를 안 보신 분은 해군 전문 군무 경력관 일반 임기제 채용시험 지원에 대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 강의 일부를 먼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강의는 직무수행 계획서가 중점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번 기회가 되면 영상을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에 앞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직무수행 계획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서에 명시되어 있는 작성 요령 혹은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면접관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자기소개서에 등장하는 지원 동기 및 미래 전망, 앞으로의 각오 등에 대한 면접관의 의도는 응시 취지와 직무수행 목표와 그것에 대한 실천 계획, 이 세 가지를 확인하려는 의도입니다. 여기에 부합되는 내용이 없으면 그 자기소개서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서 직무수행 목표라는 것은 참 막연합니다. 그러나 결국 직무수행 목표는 나의 직무수행의 방법과 그 직무수행을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적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무수행 목표의 정의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력 분석 기술서를 활용해서 적습니다. 직무수행 계획서를 적는 순서는 경력 분석 기술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직무수행 계획서의 순입니다. 그래야 논리적으로 유기적인 연결로 면접관이 의도한 직무수행 계획서를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서에 어떤 항목이 있더라도 경력 분석 기술서를 가지고 70% 정도는 해결이 됩니다. 경력 분석 기술서를 제대로 적었다는 가정하에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직무수행 계획서 연결될 부분에 중점적으로 보면서 적는 것입니다. 직무수행 목표, 직무수행 실천 계획, 그리고 지원하는 기관의 비전, 핵심 가치, 미션 등이 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경력 기술 및 강점 또한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 시 연결됩니다. 여기서 면접관이 지원자의 서류를 검토하는 팁을 드리면, 면접관은 이력서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키워드를 정해놓고 그것이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에 구체화되면서 반복되는지를 스캔하듯이 빠르게 검토합니다. 그래서 면접관의 스캔에 걸릴 수 있도록 이력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의 내용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키워드에 관한 내용은 자소서와 직무수행 계획서에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좀 전에 설명드린 키워드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키워드의 내용을 중복해서 기술하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 1도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면접관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쓸데없는 내용으로 분량만 채우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3가지 주안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기소개서의 모든 항목에 대한 작성은 딱 한 가지를 바라보고 적어야 됩니다. 뭐냐? 면접관에게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주기 위해서 이 대명제를 쳐다보면서 적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무수행 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대전제를 꼭 염두에 두고 작성하셔야 합격률이 높습니다. 이것이 자기소개서 일부인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양식입니다. 작성에 대한 상세 설명이 명시되어 있으니 그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반영해야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자신의 지식, 경험, 경력 등 응시지휘와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지휘에 대한 소견, 응시 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등을 간단하게 기재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소개서 양식입니다. 우선 경력사항을 개조식으로 정리해 적고, 그 다음 그 경력사항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사례 중심으로, 즉 앞서 말씀드린 성공사례, 일부에서 말씀드렸죠. 성공사례 중심으로 그것을 입증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나와 있는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2개 중 첫 번째입니다.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내용이었죠. 강의 화면을 멈추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역시 강의 화면을 멈추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니마와라 체험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있는 직무수행계획서 작성법 2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직무수행계획서 방향잡기 양식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 계획서를 적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바로 직무수행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적을 수가 없습니다. 직무수행 계획서를 적기 위해서는 그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직무수행 계획서 방향잡기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직무수행 계획서는 이 직무수행 방향잡기 양식을 토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직무수행 방향잡기 양식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무수행 방향 및 목표 설정입니다. 그런 것을 적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무수행 목표 차별성 부각입니다. 세 번째는 직무수행 실천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수행 방향 목표는 앞서 정리한 경력 분석 기술을 활용하고 또한 자기소개서도 같이 활용합니다. 주된 내용이 땡땡 같은 경험과 땡땡 같은 강점이 있으니 땡땡 같은 방법으로 땡땡 같은 효과를 거두는 것을 직무수행 방향으로 세울 것이며 그것에 따른 직무수행 목표는 1 땡땡이다, 2 땡땡이다, 3 땡땡이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예시로 만들어둔 것이 있으니 이 설명을 듣고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정리한 경력 분석 기술서 활용 또는 자기소개서를 활용해서 이 파트를 작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경험과 강점은 경력 분석 기술서 양식에 있는 내용이며 땡땡 같은 방법, 땡땡 같은 효과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목표에 해당합니다. 또한 여기서 직무수행 목표 1, 2, 3은 자기소개서의 실천 계획을 말합니다. 따라서 앞에 작성한 양식들로 전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키워드들은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에 연결되어 계속해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약간의 이름이 바뀌든지 위치만 바뀔 뿐이죠. 여기서는 직무수행 목표 차별성을 부각시켜 면접관에게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충족시켜 줍니다. 모든 입사 지원 서류, 이력서를 포함해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때로는 경험, 경력 기술서 이런 모든 입사 지원 서류는 왜 적느냐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면접관에게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전제를 항상 명심해 주시면서 입사 지원 서류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부분 직무수행 목표 차별성 부각이 면접관에게 나를 뽑아야 할 이유를 주는데 아주 유용한 말입니다. 앞에서 명시한 직무수행 목표가 먼저 우리 직무수행 방향의 목표를 명시했었죠. 이 앞단계에 지금 여기 순서를 보시면 여기 먼저 적고요. 앞에서 명시한 직무수행 목표가 얼마나 어렵길래 다른 지원자는 절대로 이런 목표를 세우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땡땡과 같은 경험과 땡땡 같은 강점이 있으니
이렇게 어려운 목표도 세울 수 있다. 그러니 다른 지원자를 뽑지 말고 나를 뽑아라. 라는 논리적인 구조로 면접관에게 어필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을 키워드나 용어를 사용해 구체적으로 적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방법을 적는 것이 관건입니다. 컨설팅을 해보면 이 부분의 내용이 빈약한 분들의 공통점이 어려운 점을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적기 때문에, 즉 하나만한 이야기를 적는단 말이죠. 아이디어와 방법이 제대로 기술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이 빛나기 위해서는 밤하늘이 깜깜해야 될까요? 밝아야 될까요? 깜깜해야 되죠. 그래서 도시에는 별이 잘 안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려운 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과 아이디어도 잘 떠오릅니다. 직무수행 계획서 실천 계획이란 앞서 직무수행 목표 차별성 부각을 위해 작성한 어려운 점 해결 방법에 대한 또는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적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에 대한 내용, 계획 실천에 필요한 양식, 필요한 분석 방법, 협조 혹은 공유할 대상 등을 적으면 됩니다. 직전에 말씀드린 직무수행 방향잡기 작성법에 설명한 직무수행 방향 목표에 대한 예시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바로 직전에 설명한 해당 설명을 음미하면서 여유있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 알았다 까짓 것 별거 아니네 하는 마음으로. 여기 있는 그냥 글자만 단순히 읽어보지 마시고 앞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음미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참조해야 될 사항은 직무수행 계획서 분량에 맞춰서 이 직무수행 목표는 가짓수가 정해집니다. 보통 직무수행 계획서 이메일 내에는 직무수행 목표는 그럴 경우에 한 3개 정도 적으시면 좋습니다. 직전 직무수행 계획서 방향잡기 작성법의 설명에 대한 직무수행 목표 차별성 부각에 대한 예시입니다. 역시 영상을 멈추시고 바로 직전에 해당 설명을 음미하면서 여유있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 알았다. 이 정도야 뭐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제가 실제 상담을 진행해 보면 경력 분석 기술서부터 시작하여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양식에 거쳐 이 부분까지 설명하고 나면 이어폰 너머로 의뢰하신 분들의 한숨 소리가 천둥을 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격려를 해드립니다. 설명 한번 듣고 땡땡 부분 내용이 다 떠오른다면 선생님이 전문가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막막하고 바로 생각이 안 떠오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설명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혼자서 차분히 고민해 보시면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 문제풀이 한번 해주신다고 해서
바로 학생들이 문제 풀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계속 연습장에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비결인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해드리죠. 그래서 고민한 시간만큼 합격률은 비례합니다. 격렬 단절자에 별다른 스펙이 없는 컨설팅 의뢰자분들도 제가 만들어진 양식과 제 설명을 듣고 오로지 설명대로만 그리고 그분의 혼신의 힘의 노력을 가미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합격하셨고 감사의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니마말의 취업연구소를 검색하시어 블로그에 오시면 많은 후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후기들은 실제 합격자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유선으로도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기는 직무수행 목표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적는 날입니다. 직전 직무수행계획서 방향잡기 작성법에 설명한 직무수행계획서 실천계획에 대한 예시입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직전 해당 설명을 음미하면서 유익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요령 중에 목차, 요약본 혹은 서론, 정책 목표, 추진 전략 등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은 앞서 말한 것과 근본적인 원리는 같으나 직무수행 방향잡기 양식에 대한 포맷이 조금 다른데 그것에 대한 강의는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실제 직무수행계획서 응시 양식 중 첫 번째입니다. 해군 전문 군무 경력관 일반 임기제 직무수행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형식과 내용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이것이 실제 직무수행계획서 응시 양식 중 두 번째입니다. 성과 목표를 장기, 단기로 나누어서 수립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추진 일정 등을 개조식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직무수행 방향잡기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작성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무수행계획서, 그럼 실제로 그 앞서 설명드린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응시원서에서 특히 직무수행계획서를 적기 위해서 어떻게 양식에다 배치하느냐, 응시작성 양식에 대한 예시입니다. 첫 번째는 개요 부분은 서술식으로 적습니다. 처음에 개요 부분은. 두 번째 직무수행 방향의 목표는 개조식으로 적습니다. 세 번째 직무수행 실천 계획은 개조식으로 적되 도형이나 순서도를 활용합니다. 그림이나 컬러 형태는 지양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듣고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 정식으로 컨설팅을 의뢰하실 분은 이 영상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참조하시거나 네이버 검색창 니마마라 취업연구소를 검색하시어 블로그에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컨설팅 절차는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모집 공고 분석 후 3가지 양식을 만들어 드리고 그 양식들에 대한 작성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경력 분석 기술서이고요. 두 번째가 자기소개서, 세 번째가 직무수행계획서 방향적 양식. 이 3가지 양식을 설명해 드린 대로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전문가가 3가지 양식을 지원자가 쓰신 내용과 이력서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본인이 쓴 것처럼 첨삭해서 면접관에게 최적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합니다. 그런 다음 응시원서에 최종으로 작성하여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따라서 좋은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이란 의뢰자와 전문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이 시스템으로 니마와라 취업연구소에서는 많은 합격자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저희 니마와라 취업연구소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